안녕하세요. TV 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이지혜입니다. 2015년 올해는요, 해방 이후 한국교육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교육의 인프라는 꾸준히 발전을 했지만 인성교육만큼은 오히려 퇴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 국회에서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입안을 위해서 현장에서 큰 목소리를 보태주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은 마트에 장례를 거예요.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서울로 오기까지 그 여정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주인공 이나가 일본에 있을 때는 늘 답답한 마음을 늘 억울한 마음을 항상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똑같은 이나가 당연히 인성이 중요하죠. 왜냐면 교육의 가장 본질은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소양을 기르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에요. 당연한 질문인데 오히려 왜 고등학교 현실에서 왜 중학교 학생들에게 인성이 왜 중요시 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이니까. 네,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국회 그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는데 굉장히 애를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교육계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가슴으로 인성교육을 더 많이 느끼셨나 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좀 역설적인 말일 텐데요. 교육은 가르치겠다는 목적의식이 너무 앞서면 오히려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의 수혜자이자 실질적인 주체인 학생의 입장보다는 교육자 입장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강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성교육 역시 어른의 잣대로 인성의 덕목을 나열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그 사람도 참 중요한데 그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강의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사회자님께서 소개하셨듯이 풍문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현재 2학년을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 정말 입에 담기도 무서울 만큼의 청소년 비행 사건이 오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죠.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저도 학생들의 좀 실망스러운 인성적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 만큼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요. 아침 조회나 종례 시간에 인성과 관련한 말을 더욱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어른들의 인성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회 어른들의 인성의 바닥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인성을 강조하는 저와 같은 교사들의 가르침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괴물 어른이 아니라도 사실 학생들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괴물 어른일지 모릅니다. 한 4, 5년 전 신문에 자주 실렸던 공익광고협의회 광고가 있습니다. 부모와 학부모라는 광고인데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세요? 학부모님이세요? 네,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이라는 부모님, 대한민국 부모님이라고 하시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세상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길거리를 지나다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다 네 친구라고 가르치시지만 막상 이 아이가 학교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멀리 보고 함께 가라고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보다는
앞만 보고 앞서가라고 하는 학부모의 그 비상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요즘 간섭이 심한 엄마에 대한 학생들의 은혜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맘이죠란 말은요. 그죠? 헬리콥터 맘이란 말처럼 헬리콥터처럼 평생을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것을 다 간섭하는, 과잉부하는 엄마를 지칭하는 말이죠. 맘이죠는 맘과 매니저의 합성어이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의 핸드폰에 저장된 엄마 이름은 받지 마라고 되어 있는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하시기까지는 우리 사회가 아직 다양하게 열려 있지 않고 또 공부가 그나마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을 정말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러시지만 사실 이건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시달리는 학생에게는 이런 부모님은 그야말로 괴물 어른입니다. 우리 학생들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는 30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너희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는 질문은 1분 안에 끝납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리고 없어요라는 대답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학생들의 속마음은 사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제가 가장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학생들은 믿는 것을 볼까요? 보는 것을 믿을까요? 네, 보는 것을 더 믿게 됩니다. 그동안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지만 인성교육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40세 불혹이 지나고 환갑이 지나고 100세가 되셔도 늘 양심을 지키려 하시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욕심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어른에게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이 사회 어른들의 인성의 바닥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인성을 강조하는 저와 같은 교사들의 가르침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보는 것을 더 듣게 됩니다. 늘 양심을 지키려 하시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런 아름다운 어른에게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중간에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할 때 저 방청석 한 구석에서 부모이고 싶어요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늘 마음은 먹지만 이게 실천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중에도 나오셨지만 그 아이들이요. 부모를 존경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뭐 존경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존경까지는 또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괴물 어른이 되지 않는 어른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녀를 위한답시고 부모님 자신의 욕망을 강요해서는 일단 안 되겠지요. 그리고 자식애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기 전에 부모님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최소한의 괴물 어른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그대로 솔선수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서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들이 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강 계속해서 청해 드릴까요? 네. 이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생각과 마음이 싸우면 어떤 게 이기죠? 그럼 우리 여자분들의 일상적인 생활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다리던 백화점 세일 기간입니다. 갈 때는 아이 쇼핑만 해야지 하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게다가 백화점 직원분이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시죠?
사야죠. 사야죠. 올 때의 마음과는 달리 벌써 그 물건이 담긴 쇼핑백 복들을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야지 하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친한 친구한테 카톡이 옵니다. 야, 농구장 앞인데 어서 농구 같이 하자. 야, 머리 식히려 게임방 가는데 딱 1시간만 하고 오자. 생각은 그래도 공부하자 하지만 마음은 벌써 농구장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벌써 게임방으로 달려갑니다. 예, 우리 학생들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지각하지 말라는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공손하게 대답해야 하고 친구와 싸웠을 때 미안하다는 말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동은 생각과 다릅니다. 왜일까요?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학생들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하지만 25년 전 제가 초임교사 시절에 느꼈던 학생들의 마음과 지금 현재 학생들이 느끼는 마음의 상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난 것만 다릅니다. 제가 몇 해 전 담임했던 학급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학생들이 한 1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아서 제가 알 수 있는 경우이지만요. 그리고 동생이나 언니는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 늘 뒤처지거나 부모님이 너에게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넌 성적이 늘 뒤자르니 라는 공부 상처를 앓고 있는 학생이 10명 이상 되었습니다. 반면에 성적은 상위권이지만 친구와 진정한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외로운 별이 꼭 한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자신 있게 자신의 미래를 야무지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직 꿈도 없고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러니 매일매일이 자신이 없는 그야말로 그림자 같은 아이들이 서너 명 이상 있어요. 특히 우리 사회가 남학생들, 남자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듬직하지 못하다, 남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꾸지람을 듣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가슴속에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자기 감정의 이름을 달지 못해요. 소위 이런 걸 감정 문맹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부모님들도 아들이 호소하는 정서적 고통에 대해서는 딸과 비교해서 굉장히 과묵하시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남학생들은 누군가를 조롱하고 못되게 행동하면서도 그 학생이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의 상태일지 잘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조롱을 당해도 마음은 괴로운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분노로 폭발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긴 시간 같은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비슷할 것 같지만 학생들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원인은 더 다르고요. 학생들의 비인성적인 행동은 우리 어른들이 당연히 지도하고 수정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 비인성적인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하고 들어줘야 합니다. 거친 말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너 참 못됐구나 라고 다그치기 전에 너 어제 속상한 일 있었어? 부모님이 꾸지람 들었어? 라고 그냥 툭 던지는 말에 눈물을 먼저 쏟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제가 지도하기 전에 먼저 후회하고 죄송하다는 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런 마음의 상처를 잃지 않으면 아무리 학생들에게 인성을 강조해도 학생들은 인성의 교육일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20분 이상의 마음 소통을 하려면 시험 기간, 체육대, 수련회, 수학여행 이런 학교 다양한 활동을 빼고 1년에 4회 이상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음 소통이 가능한 인성교육과 인성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좀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늘리는 혁신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을 만드는 건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요. 그 때문에 계속 유보되어 왔지요. 하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만큼 경제적인 일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인성부재로 인해서 탈선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되지요.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학생들과 마음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의 변화된 미래는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원인은 더 다르고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하고 들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 소통이 가능한 인성교육과 인성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이 되어야 합니다. 좀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늘리는 혁신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상처 중에서 감정 문맹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야말로 자기의 감정의 실체, 마음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표현하기 전에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대안을 주신 게 작은 학교예요. 제 바람 같아서는 한 24명, 20명만 된다면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그 사람의 표정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표정 읽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3강도 계속해서 청해 듣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 연예인보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침 일찍 등교해서 아침 틈새 자율학습해야 하고 6, 7시간 본수업해야 하고 1시간 반거 수업하고 끝나면 석식 먹고 10시,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합니다. 또 학원을 가기도 하고요. 주말이라고 잘 쉬지 못합니다. 봉사활동 점수를 얻기 위해서 봉사활동하러 가야 하고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한국사, 한자, 경제,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했다는 우리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 그러나 실질적인 실체는 어떨까요? 2012년 자료이긴 하지만요. 그 피사 평가 자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과 읽기의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정작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은 58위였다고 합니다. 학기 초에 2학년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꼭 진학하려는 사람, 대학에 가려는 사람 36명 중에 3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희망하는 전공이나 희망하는 직업이 분명한 사람 한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30%가 채 안 돼요. 그럼 학교 오는 게 정말 즐거운 사람 고맙게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모두가 우리 학교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들입니다. 학교 오는 게 매일 기대되는 거죠. 네, 부모님들도 다 느끼시고 보셨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대학은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공부하는 것은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네, 공부가 좋지 않으니 50분씩 7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은 당연히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잠을 자지 않는 학생들 중에도 성적이 좋지 않아서 미래가 대학 진학이 불투명한 학생들은 눈은 뜨고는 있지만 의욕은 잠자고 있습니다. 예. 소위 침묵의 교실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침묵과 잠은 소심한 반항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불안과 무력감과 심지어 피해의식도 가집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신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창작한 시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화상에는 머리가 2배가
그래서 터질 만큼의 고민과 걱정들로 가득합니다. 하느라고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대학을 만약에 못 간다면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루저처럼 비춰질 것이고, 이런 걱정은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은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른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피해의식이 가득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운운하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거부감을 가지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에서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직업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침묵과 잠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자신의 관심에 맞는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희망에서 뿌리내립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경쟁에 좀 밀려도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자존감은 확립이 됩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라는 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학기를 수업을 하지 않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좋은 멘토들과의 만남도 갖고요.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경쟁만 배우고 협동을 배우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핀란드의 에르키 아오라는 전 국가교육청장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을 키워야 했다. 이분은 경쟁은 경쟁을 낳고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것이다 라고 국민을 설득해서 지금 핀란드는 등수가 매겨져 있는 성적표가 아니라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라는 성적표를 받는다고 합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이라는 긴 시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이 앞으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학교가 되어야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어른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학생들은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래서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불안과 무력감과 이런 걱정은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죠. 그 자신에 대한 실망은 어른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적성과 자신의 관심에 맞는 직업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가치 있는 삶,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학생들은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많이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자존감 확립을 위해 희망을 많이 줘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거나 우리 부모님은 성적과 물질적인 성공만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건 아이들의 영혼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이들을 비교하는 대신 좀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고 이렇게 무섭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바라보는 어른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론적으로 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아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인성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와 학교, 교사, 그리고 사회가 온 힘을 다 함께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TV 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